자, 예니의 끝나지 않은 축제, 재현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주인공 예니는 그 예전에 시골에서 사다가 도시로 이사를 왔는데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그, 자신에게 도시와 시골 중에서 어느 쪽이 더 적합한지 또는 어디에서 살고 싶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옛날에는 당연히 도시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도시는 할 것도 많고 또 더 발달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반 친구들이랑 같이 그 리틀 포레스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에서 시골에 서 키울 수 있는 농작물 이런 거를 나타내고 해서 시골의 아름다움 그런 거를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마음이 살짝 바뀐 것 같아요. 해나 말해주세요. 저도 지금은 좀 더 시골에서 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섬마을 같은 데 일주일 살아본 적이 있는데 거기선 할 게 도시만큼 많지 않다 보니 이제 직접 찾아서 하거나 아니면 시골에서 할 수 있는 뭐 식물을 길러보거나 그런 건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직접 찾아보고 한다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것 같아서 시골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도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갔다가 오는 거면 시골도 가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곳에 산다고 생각하면은 뭔가를 하고 싶거나 배우고 싶을 때, 도시 근처에 살아야 더 빨리 그곳에 빨리 가서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 준호 말해주세요. 저도 주성님이랑 같습니다, 얘기가. 네, 그러면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저는 초등학교 때까지는 시골에 살았었고, 중학교 때부터 이제 도시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뭐 여러 가지 도시가 편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도시의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들어서는 시골에 살아도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요즘 시골에서도 인터넷들이 잘 되고, 요즘 또 우리나라 택배 또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또 뭐 요즘엔 집에서도 뭐 영화 같은 것도 다 볼 수 있고 뭐 이런 해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 도시의 어떤 그런 편리함과 시골의 어떤 그런 자연스러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누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뭐 시골에서의 삶도 나름 뭐 이렇게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해나. 네, 여기서 예니가 이제 축제에 처음에 가족들의 반대가 있었고 예니가 축제에 가는 것에 대해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예니가 이 축제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좋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나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를 말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 축제에 참가하는 것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인권도 이제 어른들이 막 보호해준다 그러는 게 많은데 어린이가 직접 자신들의 권리를 이렇게 보호하려고 축제에 나가서 다 같이 회의도 하고 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과정이나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런 상황이 있다면 예니가 축제에 가는 것에 대해 찬성을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재현이 말해주세요. 저도 해나처럼 예니가 축제에 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예니라면, 이렇게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축제를 계획하는 과정이 되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해나 말대로, 그 어린이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 같은 것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준호 말해주세요. 어,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성이 말해주세요. 저는 일단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번 책에서 어린이 인권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 그 인권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없으니까 그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는 건 좋은 일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선생님 말씀해주세요. 네, 저도 그 예니가 그런 거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렇게 자신들이 직접 뭔가를 해보는 걸 통해서도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과서적 지식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누구가 협력하는 경험들 그리고 뭔가를 결정하고 설득해보고 참여해보고 이런 경험들도 자기가 나중에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어쩌면 교과서에서 배우는 지식 못지않게 소중한 어떤 그런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기회가 있다라면 적극 참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성이. 여기서 그 후안의 엄마니까 예니의 고모는 약간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평화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약간 과거의 예니의 부모님들은 약간 안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은 어떤 입장에 속하나요? 그리고 그 이유는 어떤가요? 저는 먼저 아까도 말했다시피 인권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현님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일단 그 평화와 평화 같은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면 일단 평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만약에 그렇게 큰 안전 위험 같은 게 없다면 안전에도 더 뭔가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준호님 말씀해 주세요. 그 질문이 뭐였는지 다시 한번 말해주세요. 위험을 감수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인지 아니면은 안전을 위해서 약간 안 싸우고 피해 다닐 건지 그리고 그 입장하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유는 잘 못 말할 것 같아요. 네. 현아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도 싸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어른들은 계속 이렇게 인권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어린이도 할 수 있다. 어린이도 자신의 권리를 이렇게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함도 있는 것 같고 스스로 권리를 지키고 이 나라의 평화를 지키는 노력에 의해서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더 뿌듯하고 기분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가는 입장입니다. 네.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솔직히 마음의 갈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강하겠지만 위험할 수 있다, 내가 다칠 수 있다, 손해 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참여는 하지만 너무 앞장서거나 너무 위험한 곳에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들도 함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만약 그것이 제 자신의 문제라면 그나마 좀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그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고민이 좀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아이에게 너무 앞장서지 말아라.
너무 이렇게 위험한 상황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할 수 있지 않을,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마 갈등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안에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준호. 네, 발표하겠습니다. 여기 예니 끝나지 않은 축제에서 예니가 평화를 위해 투표를 한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예니가 그 투표를 한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위해 여기 평화를 위해 투표한 것이 사람들을 위해 한 것이니 그래서 저는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해나님 말해주세요. 네,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표는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그런 원리나 그런 방식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무장단체에서도 이번 투표를 인정하겠다고 말을 했으니까 그래도 위험한 일이 훨씬 줄어들었다고 생각돼서 안전과 이제 민주주의 평화를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해서 되게 예니가 잘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재현님 말해주세요. 저도 예니가 투표한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이유는 투표는 제 생각에 시위 또는 전쟁 이런 거보다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안전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활동인 것 같아서 저도 투표한 게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주성님 말해주세요. 저도 옳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장강도도 공격을 안 하겠다고 해서 훨씬 더 안전할 것이고, 또 얘네가 평화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데, 하고 싶어 했고 해왔는데, 투표를 함으로써 약간 평화 인권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네, 다음 선생님 말해주세요. 네, 뭐 저도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아이들 수의 힘으로 그런 것들을 조직해낼 수 있다는 것에서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러한 아이들의 노력이 어른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어른들을 반성시키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어린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로서 최선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주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예니에 끝나지 않은 축제는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책이야? 콜롬비아. 콜롬비아라는 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런 책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책 5쪽에 보면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콜롬비아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서 한번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콜롬비아라는 나라. 자, 책 5쪽에 콜롬비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나? 주성이. 언어는 에스파냐 말이 스페인 그렇지, 말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또 스페인어를 사용한다. 주성이 한 가지씩 얘기해 보자. 콜롬비아는 콜롬비아는 카리브해와 태평양에 맞닿아 있다. 카리브해와 태평양해를 맞닿아 있다라고 해서 바다를 접하고 있습니다. 해나. 콜롬비아의 수도는 보고타고 안데스 산맥 기슭의 고원지대 자리에서 평지보다 높습니다. 보고타 수도 이름이 보고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산맥 위치에서 평지보다 높은 지역, 높은 산악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준호. 잠시만요. 6조. 그 북서쪽에서 산맥과 멜름과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나라. 그렇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책에도 지도가 나와 있긴 한데 우리가 선생님이 콜롬비아를 찾아봤습니다. 지도에서. 그래서 콜롬비아는 여기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 북아메리카, 그리고 여기가 중미라고 보통 이러고, 여기가 이제 남아메리카, 남미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콜롬비아는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의 북쪽 끝부분에 이렇게 북쪽 부분에 위치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이 바다가 태평양이지, 우리나라와 이 남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가 태평양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카리브해라고 돼 있는 거, 이쪽에 콜롬비아와 뭐 베네수엘라와 파나마, 뭐 쿠바, 자메이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거를 카리브해라고 그러는데, 그 카리브해를 연하고 접하고 있는 거지. 콜롬비아가 이쪽으로는 태평양을 접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바다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뭐 아름다운 해변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여기 중심부에 보고타라는 그런 수도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표시 보면 요게 뭐야? 요게 산맥이 산맥이기 때문에 요 산맥 위에 부분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까 높은 고원지대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콜롬비아 그런 나라인데, 콜롬비아 우리나라하고 익숙한 것 같아?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좀 낯선 것 같아? 여러분한테는 콜롬비아가 좀 익숙해? 아니면 좀 낯설어? 해나, 콜롬비아 원래 알고 있었어? 네, 대충 이름이랑 그런 건 알고 있긴 했어요. 주성이는? 저도 이름 정도는 알고 있었어. 재현이는? 저도 이름은 알고 있었는데 그 옆에 브라질 이런 것보다는 좀 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준호는 어때? 콜롬비아? 이름을 알고 있었긴 했는데 뭔가 좀 낯설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기 브라질 옆에 아까 브라질인데, 이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씁니다. 포르투갈. 그 나머지 남미 전체는 아까 말했던 에스파냐어, 아니면 우리가 보통 에스파냐라고 안 하고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래? 스페인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여기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나머지는 다 스페인어를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야? 왜 애들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를 쓰는 거야? 왠지 응? 식민지로 점령당했던 때가 있어. 그렇지.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을 겪었던 것들처럼 약 500년 전에 에스파냐, 스페인 사람들이 어쨌든 미국 뭐 이쪽 캐나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영국, 프랑스 이런 애들이 와서 주로 이제 여기를 점령했던 거고, 이쪽은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 애들이 와가지고 여기를 점령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직도 이렇게 에스파냐, 스페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 보면 또 이 책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콜롬비아 음식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거 알아? 이 책에 곳곳에 이 책의 음식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냥 뭐 선생님이 지금 쭉 찾아놨습니다. 선생님이 찾아놓은 거 그냥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사진 보여? 요게 아레파 17쪽에 나오는 아레파라는 건데, 옥수수로 만든 팬케이크라고 합니다. 옥수수로 만든 팬케이크. 그 다음에 요거 뭐 부뉴엘로스라고 라는 거 21쪽에 나와 있는 부뉴엘로스라고 해서, 이거 뭐 우리나라 무슨 뭐 이런 거 뭐지? 이런 거 뭐라고 도너츠라고 그러나? 이런 거 우리나라도 튀겨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파는 거 있잖아.
빵집에서, 네. 튀김집에서 이 안에 그 팥 들어있는 거 그런 거 먹어본 적 없어? 있어요. 동그랗게 네. 생긴 거. 그 다음에 여기 뭐 바나나 튀김, 플란타노 해갖고 바나나 튀김, 이 바나나를 또 튀겨서 먹는데 이 나라는 뭐 이런 부분이라던가 엠파나다스, 우리나라 뭐 만두 비슷하게 생긴 거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타말라라는 것들, 그 다음에 쌍꼬초라고 해서 옥수수하고 뭐 이렇게 고기하고 이렇게 섞어갖고 이렇게 우리나라 스프처럼 끓여 먹는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음식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남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는 옥수수를 그냥 이렇게 간식거리로 먹잖아. 근데 여기는 이 남미는 옥수수를 거의 주식, 우리나라 쌀 이렇게 먹듯이 주식으로 이렇게 또 많이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이 책을 보면 콜롬비아 남미 사람들의 그런 음식 문화를 또 알 수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콜롬비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음식 문화라던가 뭐 지금은 이제 뭐 콜롬비아 내전이 지금도 계속되는지 그건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좀 이게 과거의 어떤 그런 일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드는데 콜롬비아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또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책 몇 쪽을 보면 되냐면 145쪽을 펴면 아이들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12가지 권리가 나와 있습니다. 12가지 권리가. 그래서 145쪽 12가지 권리가 뭔지 준호가 한번 찾아서 읽어보자. 145쪽에 12가지 권리. 12가지요? 12가지 권리. 145쪽에 투표용지에 적어져 있던 12가지 권리. 네. 살아있을 권리, 건강할 권리, 필요한 만큼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뛰어놀 권리, 평등할 권리, 사랑과 가족의 보호 아래 살 권리,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표현의 자유를 가질 권리, 정보를 알 권리, 정의에 대한 권리, 그리고 평화를 누릴 권리. 이렇게 12가지 권리가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니가 선택한 건 뭐래? 평화를 누릴 권리에다가 예니는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2021년 6월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인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이 12가지 권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한다면 어디에다 투표할 건지 여러분들은 각자 또 여러분들이 투표할 권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가지 중에서 하나만 선택한다면 뛰어놀 권리? 주성이는 뛰어놀 권리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못 뛰어놀고 있어? 딱히 그건 아닌데. 딱히 그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뛰어놀 권리. 해나는 저는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요. 왜? 해나 학대당하고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뉴스에 막 아동학대 그런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이게 세계 어느 나라에서 되게 심각한 문제구나 해서 이걸 그렇지. 선택했어요. 요즘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선생님은 아동학대가 많이 보도되는 걸 보고서 우리나라가 발전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되지? 우리나라가 좋아져서 아동학대가 보도가 많이 되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일까? 아니 아동학대가 막 뉴스에 나오는데 선생님이 지금 그게 좋아진 거래. 좋대. 좀 이상하지 않아? 사람들이 더 신고도 많이 하고 그걸 이제 언론에서도 더 자유롭게 보도할 수 있다? 그렇지. 옛날에는 아동학대를 하면서도 그 잘못인지 몰랐어. 그냥 내 새끼 내가 때린다는데 뭔 상관이야 이랬어. 그리고 그게 나쁘다고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이제 아동학대에 대해서 많이 보도를 한다는 것은 그게 잘못이라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야. 그리고 아까 해나가 말했듯이 이제 아동학대를 당하면 뭐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신고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야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어.
그럼 과거에는 아동학대가 없었는데 요즘 아동학대가 많이 늘어난 게 아니야. 과거에는 아동학대 뉴스가 없었던 이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없었던 게 아니라 아동학대가 많았는데 그게 문제인지를 모르고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안 됐던 거야. 이해가 무슨 말인지?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언론에 많이 보도된다고 해서 그 문제가 지금 더 심각하다라고 볼 수만은 없다라는 거야. 그 얘기도 알아? 뭐 비슷한 건 아닌데 어쨌든 요즘 보면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우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거든. 근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없었어. 그런 문제가 별로 보도도 안 됐고 뭐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는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회가 뭐야 환경이 나빠져서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졌다. 요즘 세상이 나빠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쌤은 아니라고 봐. 쌤은 오히려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이 생겼다고 봐. 그게 무슨 말이야? 오래 살았으니까. 주성이 뭐라고? 오래 살았으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치매가 걸리기도 전에 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치매가 노인성 질환이잖아.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뭐 6, 70만 먹어도 오래 산 거야. 그러니까 6, 70 되기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치매를 걸리기도 전에 다 돌아가신 거야. 근데 요즘은 60세, 70세 정도면 애야 애. 경로당에 가지도 못해. 어디 애가 이런 데 오냐고 혼나. 80은 먹어야지 경로당에 올 수 있다. 이러신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 치매 인구도 이렇게 더 덩달아 같이 늘어나게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뭐 새로운 사회 문제 고령화 사회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수하게 되어서 장수가 축복인 경우도 있지만 그것들이 갖는 또 이제 문제점들도 함께 이제 우리가 해결돼야 될 과제로 부각이 되었습니다. 재현이는 어떤 권리? 저는 사람과 가족의 보호 아래 살 권리. 사랑과 가족의 보호 아래 살 권리. 왜? 왜냐면 일단 뭐 그 주변 환경이 좀 심하고 힘들다고 해도 사람과 가족의 보호 아래 살면 그래도 조금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랑과 가족의 보호 아래 살 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준호는 저는 필요한 만큼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요. 왜? 배고파? 아니요, 준호야, 그게 아빠가 아니라, 밥을 잘 안 줘? 아니요, 그건 아니고, 아, 그, 저기, 아프리카였나? 아프리카에서 그 아, 굶주린 사람들이 많으니까 각 국가들이 아, 갖고 그거에 대해서 이 음, 권리를 골랐어요. 쌤이 준호를 착하다고 칭찬해주기도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욕하고도 싶고 준호야 두 가지 마음이 다 같이 있는 거 알아? 착하다고 칭찬하고 싶은 마음은 준호가 이렇게 다른 나라 어린이들까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주 착해서 칭찬하고 싶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고 욕하고 싶은 마음은 쌤이 뭐라고 했냐면 2021년 대한민국에 사는 어린이들이 선택해야 될 권리라고 쌤님이 제한 조건을 줬는데 우리 준호가 깜빡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아. 준호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예. 자 조금만 더 집중해서 준호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준호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아닌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중요한 권리는 뭘 것 같아? 음. 준호 너에게 중요한 권리를 선택하면 되지 그냥 편하게 이 중에서 저한테 말씀하신 거였어요? 준호 아, 다시 말해주세요. 잘 못 들었어요. 너는 아까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걱정해가지고 뭐 이렇게 마음껏 네, 필요한 만큼 음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선택했는데 선생님이 너에게 네. 물었던 질문은 아프리카 어린이 같은 다른 나라 어린이가 아니라 대한민국 어린이 준호 같은 어린이가 선택해야 될 권리가 뭐가 있냐고 물었던 거야 준호야. 아, 어,
이거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래. 자, 고민이 많은가 봅니다. 자,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여기 나와 있는 권리 외에도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는 안 하겠지만 그런 작업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여기는 콜롬비아 어린이들이 모여서 자기네 나라들 상황에서 그 권리를 리스트를 정한 거야. 그럼 여러분들끼리 모여서 여러분의 반 친구들끼리나 모여 아니면 여러분 혼자서 아까도 말했지만 2021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어린이들에게 꼭 지켜져야 될 권리, 이런 권리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말로 당사자성이라는 말이 요즘 있는데 본인들이 제일 잘한다는 거야. 어린이에게 필요한 건 어린이가 제일 잘한다는 거야.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누가 제일 잘한다는 거야? 장애인들이 제일 잘한다는 거야. 가난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가난한 사람이 제일 잘한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들이 나서서 우리 이거 필요해요 라고 요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우리 그동안은 어린이들이 어린이들 스스로 우리 이거 필요해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어른들이 알아서 너네 이거 필요하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어린이들 스스로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기가 그것들을 요구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그것들 권리의식을 갖는 것들 이런 부분들도 또 함께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책 75쪽을 중심으로 해서 왜 이러한 권리는 도대체 지켜지고 있지 않은지 여러 아이들이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자기들 나름대로 진단하고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정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콜롬비아에 나오는 아이들은 왜 그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아이들의 입장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준호야, 뭘 해야 되는지 알겠니? 예, 75쪽을 참고로 해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왜 권리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공책에 쭉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했으면 한 가지씩 한번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는 원인을 이걸로 봤다. 누구는 원인을 이거 봤다 해서 한 사람이 하나씩만 우선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나부터? 저는 데이비드인데, 음. 데이비드는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돈이 없어서. 왜 돈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어떻게 돈이 설명하겠어? 돈이 없으면 뭐 막 먹을 것도 못 사고 생필품 같은 것도 사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서로 그런 걸 가지려고 이제 서로 싸우면서 이제 서로 화가 나고 싸우고 이제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네, 이게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아이의 진단은 빈곤, 가난 때문에 이렇게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성이. 저는 예니의 생각을 정리했고요. 음. 예니는 사람들이 욕심이 많아서라고. 무슨 말이야? 돈이 있어도 욕심이 있으니까 더 갖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마을을 빼앗은 거라고. 그래서 돈 문제이기보다는 욕심 많은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현이. 돈이 없는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한다라고 키 큰 아이가 말했어. 그러면 그 키 큰 아이는 결국 누구 편을 들고 있는 거야?
데이비드, 그렇지. 데이비드와 입장이 같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75쪽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빈곤의 문제다. 또 하나는 욕심의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둘 다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것들이 더 큰 문제인 건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준호가 보기에는 뭐가 더 큰 문제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 빈곤이 더 가난이 더 큰 문제야? 욕심이 더 큰 문제야? 준호가 보기에는? 가난이요. 아, 왜 그렇게 생각해? 가난, 아, 그, 음, 뭐, 조금만 더 알아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 자, 이 책 44쪽에 보면 무장단체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4쪽에 무장단체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찾아서 또 누가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해나. 무장단체에 들어가면 보수가 좋아서,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 되어서, 그래서 돈만 잘 벌면 자신이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무장단체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이런 갈등이 생기는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커다랗게 빈곤과 욕심의 문제라고 얘기했었는데 요 44쪽은 그럼 그 두 가지 문제 중에서 뭐에 더 초점을 맞춘 거야? 욕심? 해나는 욕심이라고 했고 재현이는 빈곤이라고 그랬고 의견이 다르네. 똑같은 거고 해석이 다르네. 재현이는 왜 빈곤이라고 생각해? 왜냐면 결국에는 그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그렇게 사람들이 무장단체에 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나는 왜 욕심이라고 생각했어? 저는 약간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좀 중점을 뒀는데,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은 대부분 그래도 가난한 그런 나라에서는 권력 같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휘두를 수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서 욕심을 선택했습니다. 주성이가 보기엔 어때? 여기 무장단체로 음,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를 바탕으로 생각해 보면 욕심. 자, 선생님은 무장단체로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가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자리가 없는데 무장단체에 가면 최소한 뭐 먹고 살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는 무장단체로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야? 몰린다는 거지. 이해가? 그럼 그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만약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일자리가 있다라면 그 사람들이 굳이 뭐로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무장단체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무장단체로 몰리는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결국은 일자리가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먹고 살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무장단체에 몰리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무장단체 사람들이 뭐 그렇게 얘기하겠지. 이 세상을 뭐 하자? 뒤집어 엎자. 그래서 우리의 세상으로 만들자. 라고 선동하겠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이 세상이 뭐해지기를 바라는 거야? 뒤집어 엎어지기를 바라는 거야. 그리고 그러면 자기의 몫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자, 그래서 우리 역사를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고려시대 때 혹시 만적의 난이라고 기억나? 만적의 난. 만적의 난이 뭐야? 고려시대 때 노비인 만적이 그 난을 일으키려고 하다가 결국은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 노비 만적의 난이 그 전에 무신의 난이 일어난 이후에 뭐 왕후 장상의 씨가 뭐 따로 있더냐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천대받고 못 사는데 이 세상을 뭐 해버리자, 뒤집어 엎어버리자 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 그 당시에 한참 뭐 망이 망소에 나뉘던 전국 각지에서 그 밀란이 일어나. 근데 그 전국 각지에서 밀란이 일어났던 그런 이유들이 백성들의 삶이 너무나 뭐했기 때문에, 어려웠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차라리 세상을 뭐 해버리자, 뒤집어 엎어버리자 라는 어떤 그런 분노가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요즘 우리 사회가 너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부자들은 엄청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또 엄청 가난해지고, 근데 이 상태가 만약 지속된다면 이 가난한 사람들이 세상을 뭐 할 생각, 뒤집어 엎어버릴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고 그들의 삶을 보장해 줘야 되느냐라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로서 이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 이렇게 화가 나면 세상을 뭐 하고 싶어 한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면 부자들의 삶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러니 요 가난한 사람들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할 건지는 또 여러분 나름대로의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가 한창인데 혹시 그 코로나19 우리나라 처음 생겼을 때 대구에서 코로나19가 특히 많이 발생해가지고 처음에 아주 막 이렇게 난리법석이 났던 거 혹시 기억해? 근데 대구에서 네. 특별히 어느 종교단체에서 그게 더 문제가 됐잖아. 그 뭐 신천지인가라는 그런 종교단체인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젊은 대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엄청 그 신천지라는 그 종교단체에 많이 몰렸을 때 그거에 대한 그 분석을 뭐라고 했냐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그 신천지에 가면 일을 줬다는 얘기야. 그리고 그 젊은이들에게 위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서 우리 사회가 그 젊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해주고 자존감을 이렇게 높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겨난 문제다라고 어떤 사회학자는 또 그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었거든. 그래서 그런 것과 요 문제가 같이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단지 반군을 소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먹을 걸 충분히 주었을 때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90쪽에 보면 예니가 로시오 부모님과 자신의 부모님을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준호가 한번 얘기해 볼까? 예니의 불만은 뭘까? 로시오 부모님과 비교해. 어, 음, 그, 어, 그, 어, 축제에 음, 갔을 테니 로시오에도 갈 수 없었다. 음, 더, 로시오 부모님은 음, 앉아서 기다린다고 음,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다는 걸 이해해 주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왜 그러지 못하는 걸까? 자, 그 부분 잘 찾아 읽었는데 그걸 준호 말로 바꿔 설명해 봐. 그럼 결국 예니의 불만은 뭔 거야? 어, 다른 애들은 축제에 갈 수 있는데 나는 왜 못 가는 걸까? 그렇지. 그 다른 부모님들은, 다른 친구의 부모님들은 어, 평화 집회에 가는 걸 허락해 주는데 또 그 생각하는 데 있어서 평화가 저절로 찾아오지 않는 거기 때문에 평화를 찾는 어린이들의 노력을 지지하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거를 막고 있는 걸까라고 이제 이른바 부모님을 비교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는데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있었는지, 아니면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서로 뭐한지 다른지, 또는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거를 부모님이 반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한번 이야기들을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성이는 어때? 부모님과 혹시 갈등을 겪은 적? 네, 있어. 어떤 문제로? 게임. 게임과 관련돼서 입장이 뭐 어떤 입장이야? 게임을 평일에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엄마가 주말에만 하라고 해서. 친구들 중에는 평일에도 게임을 허락해주는 부모님도 있지 않아? 네, 평일에 몇 시간씩만 간다고. 그래서 그 부모님은 허락해주는데 왜 너희 부모님 허락해주지 않는 거야? 음, 쩝쩝이야? 그, 뭐 절제를 못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 같아요. 절제를 못한다고 네가. 네. 그럼 어떻게 해결했어?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얘기는 할 건데 돌아오는 답은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뭐라고? 돌아오는 답은 계속 똑같을 것 같아요. 돌아오는 답은 뭐 이런 답? 야, 그러면 그 집으로 가. 그 집 아들 해. 뭐 이런 거야? 네. 우리 딸 아빠하고 똑같네. 어? 우리 딸 아빠가 누군지 알아, 주성아? 알아 선생님 몰라? 아니에요? 자, 해나는 선생님 어떤 문제로? 저는 너무 많아서 그 중에 한 개를 고르기가 힘들었는데, 어, 그 카톡 그런 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카톡이 왜? 제가 문자를 사용할 때, 저 음, 카톡이 없어서 문자를 사용하는데, 음. 문자 R이라는 게 있어서, 그래. 한 달에 보낼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저한테는 이제 적은 거예요. 해서 막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카톡을 깔게 해달라고 했는데, 카톡은 이제 제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친구들이랑 계속 문자만 할 것 같다고 제가 멈출 수 있다 말하는데 안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이제 제 6학년이니까 제 친구들, 반에서 친한 친구들이나 학원 친구들은 이미 다 단톡방이 있거든요. 그래. 그래서 거기 저만 못 들어가니까 너무 서러워가지고 계속 말하는데, 아이고, 그래서 그렇게 엄마랑 말한 게 4주 동안,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한 번이라도 숙제 안 밀리고 끝까지 쭉 하면은 이제 카톡을 깔게 해준다라고 하셨는데 3주째 해서 망가지고 나서 귀찮아서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슬픈 얘긴데. 그래갖고 다른 부모님들은 다 카톡을 허용해 주는데 해나 부모님은 카톡을 허용하지 않고 게다가 미션을 너무 과도한 미션을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 해나 입장에서는. 아유, 우리 딸 아빠는 애 스마트폰 자체를 중학생 때까지 안 사줬었는데 살려면 네 맘대로 사, 네 돈으로 사 그랬어. 네 돈으로 사. 통신비 네 돈으로 내. 내 돈 갖고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난 뭐 너 스마트폰 카톡 하는 거 난 다 오케이야. 다 해. 네 돈으로 해. 라고 했던 우리 딸의 아빠가 있었습니다. 위로가 돼? 해나야? 위로가 안 돼? 네, 재현이는? 저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딱히 없고. 준호는? 어, 공부, 공부를 조금 하고 놀 생각만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갈등이 좀 생겼어요. 다른 친구들은 더 많이 노는 것 같아, 너보다? 어, 뭐, 그다지 저보다 조금이나마 더 노는 것 같긴 해요. 네가 덜 노는 것 같아. 다른 부모들은 노는 걸 좀 허락해 주는데 너희 부모님은 그렇게 많이 아, 놀게 해주지 않는 거야? 근- 음, 저희 부모님도 음, 놀 때는 많이 놀게 해주긴 하는데, 음, 근데 평일날에 막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막 음, 공부하고 잘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조금만 더 놀다가 잔다고 하는데 음. 막 그렇게 말하는데 엄마가 막 안 돼, 빨리 씻고 자야지, 너 내일 학교 가잖아, 막 이러고 억지로 잘 수밖에 없었고 억지로 아, 잤었을 때. 준호 목소리 들어보니까 준호의 한이 내가 느껴진다.
선생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보이스카우트라고 지금 이름이 컵스카웃인가로 바뀌었던 것 같은데 보이스카우트 그 캠프를 가고 싶었어. 여름방학 때 3박 4일 캠프를 가는데 부모님이 안 보내준다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서러워가지고 선생님은 밥을 며칠 동안 안 먹었어. 그래가지고 막 얻어 터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결국 갔어. 싸워가지고 싸워가지고 간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선생님도 어렸을 때는 그랬는데 커서는 딸하고 그냥 딸이 뭐 해달라고 그러면 뭐 거의 해주는 편이긴 한데 가끔 아까 말한 대로 치사하게 그래 해 네 돈으로 해라고 그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좀 치사하게 구는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쭉 보면 108쪽에 보면 밑줄 긋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문장을 쌤을 발견했거든. 뭐 여러분도 같은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밑줄 긋기는 여러분이 책을 읽다 보면 좋은 뜻을 갖고 있는 문장 또는 표현이 아름다운 어떤 그런 문장 아니면 의미를 좀 여러 번 되새길 만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문장 그런 문장 여러분이 밑줄을 긋고 또 이렇게 옮겨 적고 그런 걸 또 잘 기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글을 쓰거나 뭐 이럴 때 인용을 하는 것도 괜찮고 뭐 말을 할 때 인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요 108쪽에 보면 그렇게 밑줄 긋기 할 만한 문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밑줄 긋기를 한다면 어느 문장에 밑줄 긋기를 할 건지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8쪽에서. 재현이. 그 용감한 행동은 누구나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를 밑줄 긋고 싶어요. 네, 선생님도 용감한 행동은 누구나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해 라는 문장을 밑줄을 그었습니다. 재현이 왜 그 문장이? 그 이유는 용감한 행동은 사실상 생각해보면 진짜 용감하기 어렵지만 또 용감하지 않으면 진짜 기회 같은 거를 많이 날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문장이 되게 인상 깊었어. 네, 맞습니다. 또 그 문장 말고 또 다른 문장 더 밑줄 그을 만한 문장들이 있으면 주성이나 해나 준호가 발표해 보겠습니다. 해나. 이걸 다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108쪽 끝에 뭐 사람들은 겁이 나면 도망부터 치려고 해. 거기서부터 끝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바꿔나가는 거야. 그걸 쭉 읽어줘. 쭉 읽어줘. 그걸 다 읽어요? 음. 사람들은 겁이 나면 도망부터 치려고 해. 이미 너무 많은 걸 잃어서 더는 어떤 위험도 무릅쓰고 싶지 않은 거야. 사실 겁이 나서 힘들수록 여러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낫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 숫자는 힘이야. 혼자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많은 사람이 뭉칠수록 더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런 변화는 우리한테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용기를 주지. 그렇게 해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바꿔나가는 거야. 이게 꽤 길긴 한데 음.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뭉칠수록부터 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세 문장을 이렇게 밑줄 긋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자, 쌤도 그 문장을 밑줄을 그었습니다. 겁이 나서 힘들수록 여러 사람한테 털어놓는 게 낫다는 걸 사람들은 잘 몰라. 숫자는 힘이야. 혼자서 폭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뭉칠수록 더 많은 걸 변화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런 변화는 우리한테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키도록 용기를 주지. 그래서 이런 문장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와 비슷한 어떤 글을 쓴다거나 연설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런 문장들 여러분들이 인용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아주 설득력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뭐 한참 지난 일이어서 여러분들은 또 어린 시절이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촛불 집회라는 걸 통해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대통령을 뽑은 어떤 그런 부분도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수많은 사람들 처음에는 혼자 나섰을 때는 겁이 났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제 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동력이 되었고 그것들이 또 중요한 그 에너지, 힘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 늘 그러니까 혼자 나서는 것 같아가지고 늘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누가 먼저 나설 때 아,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라고 확인될 때 그것이 용기가 되어서 단결하게 되고 또 그것이 더 크게 이렇게 힘을 발휘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상황에서 누군가가 먼저 이렇게 총대를 메고 누군가 먼저 나서야 되는데 그 먼저 나서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아까 재현이가 읽었던 용감한 행동은 누구나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내가 먼저 나서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 근데 그걸 누군가 해줘야 나도 하면서 함께 나가서 그런 것들을 또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기를 낸 사람을 또 우리는 기억을 해. 그 일이 아무나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또 나는 용기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 건가? 아니면 난 용기는 없지만 누군가 용기를 낸다라면 난 그들을 지지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인 건가? 라는 부분에서 또 여러분 마음 안을 들여다보는 것들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111쪽에도 밑줄 그을 만한 문장이 있습니다. 111쪽에서 한번 주성이나 준호가 이번에는 발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11쪽. 주성이.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고. 누가 한 말이야? 예니. 그렇지. 변화를 뭐라고 다시 한번. 변화를 만들어내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한다. 변화를 만드는 일에 두려움을 갖지 말아야 된다 해서 변화를 요구할 때 그런 말들도 여러분들 인용해 쓰는 것들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저 111쪽에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음, 112쪽이요? 111쪽. 네. 자, 선생님은 111쪽에서 이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모가 했던 말인데 하나는 위험에서 도망쳐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집 바깥으로 나가서 이 상황을 바꾸는 것이었지. 난 위험하든 안 하든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어 라고 고모가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성이가 말한 것들은 그 고모의 말에 화답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1쪽에 보면 그래서 예니가 자기 대신 부모를 설득해 달라고 그 고모에게 부탁하잖아. 근데 고모는 그거를 거절해. 왜 고모는 거절한 거야? 이 문제는 그 예니와 엄마 아빠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음. 했어. 이런 고모의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여러분이 고모였다라면 여러분의 조카가 나 대신 우리 아빠를 설득해 주세요. 만약에 해나가 선생님이 우리 엄마한테 우리 해나 카톡 좀 하게 해달라고 좀 이렇게 말씀 좀 해주세요. 요즘 애들 다 카톡 하는데 해나만 그렇게 단톡방에 빠지면 해나 왕따 당해요. 선생님이 좀 이렇게 말하면 아마 우리 엄마가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허락해 주실 거예요. 라고 선생님이 부탁했을 때 해나야 그건 너와 너희 엄마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란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그래 해나야 알았어. 선생님이 얘기해 줄게.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에서 어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 그리고 왜 고모는 굳이 두 사람 사이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는지 그 이유가 뭘 거라고 생각하는지. 주성이가 어떻게 저였으면 해나. 저였으면 일단 음, 뭐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 해주시길 바랐겠지만 음, 뭐 일단은 그냥 저희 선생님이 그렇게 해주실 분이 아니시고 여기서 고모가 이미 지금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시는 선생님이셔서 그리고 그래서 고모가 이렇게 엄마 아빠랑 예니 사이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말한 이유는
일단 예니가 지금 겁먹지 말고 이제 나아가서 투표도 하고 축제도 참여해야 된다. 예니가 그런 건데 그 겁먹지 말자는 얘기를 겁먹으면서 부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못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스스로 해결해 나가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예니에게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지금 해나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나는 고모가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한 거야. 고모의 그 깊은 뜻은 지금 말한 대로 해나가 말한 대로 너가 이 부모를 설득하지 못하면 그러면 너가 더 밖에 나가서 할 수 있는 더 큰 일도 못한다. 그러니까 이 일부터 너 스스로 힘으로 해야 너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도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거부터가 본인이 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는 그런 해나의 해석이 그 고모의 나름의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고모의 뜻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야, 너 때문에 나랑 너네 아빠랑 사이가 나빠지면 안 된다. 나랑 괜히 내가 너네들 부녀 사이에 일에 끼어들어 가지고 괜히 나랑 너희 아빠랑 사이가 나빠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 너희들의 문제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결을 해라. 라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도 나쁘게 해석하면 뭐 그렇게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자, 오늘은 예니에 끝나지 않은 축제라는 책 콜롬비아 이야기였고 또 어린들이 스스로 뭔가 삶을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Y 한국사 조선 전기편, 지난번 우리가 고려편 봤었는데 다음 주에는 조선 전기편을 볼 거고 만화책입니다. 만화책 Y 시리즈. 그래서 여러분들 Y 시리즈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Y 시리즈 책 가지고 조선 전기를 중심으로 해서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에 그 유성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동네가 재현이 너네 동네는 괜찮아? 판교는 괜찮아? 근데 전보다 저희 동네도 약간 늘어난 느낌이에요. 선생님 주변에 막 이렇게 두 블럭까지 왔어 지금. 그래서 선생님 아, 건너 사람까지 온 거야 지금.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까지 가까이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시 좀 멀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잘 지내시고 잘 피해 다녀. 자, 네. 안녕.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